경우의 수. 크게 이제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있죠?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중복 조합 있고, 조합. 그 다음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이제 이항 정리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원순열은 보통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고 했고, 하나는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뭔가를 나누어서 푸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기준을 잡는 경우의 수에다가 나머지를 직순열의 형태로 나열하는 방식. 그래서 원순열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는 거. 첫 번째 방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형이 뭐 예컨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고 나열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체 나열하는 가지수는 8팩토리얼 가지였겠지만 잘 보시면 이 도형은 정확하게 180도 회전을 하면, 즉 2분의 1 회전을 했을 때 2분의 1 회전을 하면 자기 자신과 같아지죠. 그래서 그 경우를 같은 경우로 취급한다 라고 문제에 이제 보통 나와 있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을 이제 곱해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했다면 얘는 이제 주로 언제 쓰냐면 대상 간의 관계가 좀 특이할 때 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똑같은 사각형이에요. 똑같은 테이블이고 8명인데 이번에는 단순하게 너를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는 이웃해야 된대요. 예컨대. 그럼 이제 이렇게는 이웃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만 이웃하는 거를 이웃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하나씩 나열을 해놓고 엄마 아빠의 위치를 결정한 이후에 엄마 아빠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 요 6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6팩토리얼을 그냥 곱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무엇부터 결정을 했냐면 엄마 아빠의 자리부터 결정을 해요. 먼저 결정. 그럼 예를 들면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8군데인데 이런 데는 앉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이웃하게 앉을 수가 없으니까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먼저 앉았다고 칩시다. 엄마를 먼저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앉았을 때랑 사실 여기 앉았을 때랑 같은 경우에 해당해요. 왜? 아까 여기서 2분의 1 회전했을 때 같아진다고 그랬죠. 그림을 보시면 이 위치를 내가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너는 세 명이 앉는 3인석의 가장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 기준에서도 이 자리는 3인석의 가장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이 상태에서는 같은 자리, 너랑 너도 같은 자리, 너랑 너도 같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는 하나, 둘, 3군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봐봐. 엄마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 그럼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군데밖에 없죠. 엄마가 여기 앉았을 때도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만약에 엄마가 가운데 앉으면 아빠는 양옆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해서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니 우리는 그만큼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여기 앉았을 때는 1가지, 너 앉았을 때도 1가지, 가운데 앉았을 때는 양옆 2가지. 요 4가지 경우 수가 뭐냐면 요 원탑, 요 직사각형 테이블에 엄마 아빠를 이웃하게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묶어서 여기 2인석, 여기 2인석 엄마 아빠 자리를 바꾸는 곱하기 2가지, 총 4가지가 되겠죠. 그거에다가 이제 나머지를 나열하는 6팩토리얼 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고 기준을 잡는다는 거는 결국엔 이 원순열의 형태를 직순열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순열로 바꾼 이후에 마지막에 그냥 쭉 나열하는 방식. 그 다음에 중복순열은 주로 함수와 관련해서 함수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많이 등장을 하고 특별히 풀이상 독특한 부분은 없습니다. 얘는 n 파이 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가끔 이제 요 기호를 애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n 파이 r이고 얘가 nhr이거든. 믿기지 않겠지만 얘가 단답형 보통 요 아주 낮은 점수로 출제가 되는 형태고 예전에는 그래서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나와서 연산을 시키는. 근데 애들이 요거는 많이 봐도 얘를 자주 못 봐서 이게 n의 r승이라는 거를 가끔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호는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얘는 뭐였냐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요게 되는 증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출제 비중이 아주 높진 않지만 수능에 최근에 그래도 한 적당한 중간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편이고 이쪽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복 조합이에요. 얘가 이제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거의 킬러 문항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원순열을 신나게 설명하긴 했지만 원순열은 사실은 요 변별력이 있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고 그냥 중간 정도 난이도로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떤 형태였냐면 우리가 같은 것이 존재함에 따라서 기존에 서로 다 다르던 것들과 같은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즉 나열상 실제로 어떤 것들이 같은 나열로 보게 되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고 얘는 어떤 비율의 관점으로 봐달라고 했었고 비율의 관점으로 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가 ABC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ABC가 서로 다 달라요. ABC를 나열할 수 있는 거는 6가지예요. 그죠? ABC를 나열할 수 있는 건 ABC, ACB, 그 다음에 BAC, BCA, 마지막으로 CAB, CBA까지. 그럼 봐봐. 원래는 3개를 나열하는 거는 3팩토리얼까지라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이 중에서 2개를 내가 같게 취급을 해보겠대. 예를 들어 A, B, C가 아니라 얘를 A, A, C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즉 B를 A와 B와 A가 같아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B를 A로 내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이제 AAC가 되고 얘는 ACA가 되고 너도 AAC가 되고 너도 뭐 ACA가 되고 마지막으로 너가 CAA 너도 CAA가 되죠. 그럼 보시다시피 원래 3팩토리얼이던 게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은 거죠. 얘랑 얘랑 중복되니까 지우고 너랑 너랑 중복되니까 지우고 너랑 너랑 중복되니까 지우면 경우의 수 자체가 하나, 둘, 세 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세 개라는 거는 3팩토리얼 가지를 2팩토리얼 가지로 나눈 사실은 3팩토리얼 가지에다가 2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2팩 분의 1을 곱하는 이유는 원래 A, B, C라는 거는 다 나열을 했을 때 3팩토리얼이 됐던 이유는 A와 B가 자리를 바꿨을 때 다른 경우의 수라서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A, B가 같아지면 둘이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경우의 수가 되겠죠. 즉, 그 2가지마다 같은 1가지가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라는 전체를 우리가 2개마다 하나씩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걸 예로 들 수가 있냐면 뭐 A, B, C, D를 나열을 하는데 A가 B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A로 바꿔서 뭐 계산을 한다. 보통 이제 문제집 답지에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든지 뭐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같은 문자로 바꿔서 하겠다. 근데 같은 문자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되게 이상해요. 왜 갑자기 같은 문자로 바꾸는가? 같은 문자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 A가 B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라는 거는 임의의 나열에 대해서 예컨대 CABD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CABD가 있으면 AB의 자리를 바꾼 CBAD도 반드시 있어요. 맞죠? 그럼 이 둘을 쌍이라고 볼게요. 이 2가지 쌍 중에서 A가 B보다 먼저 나오는 건 딱 1개밖에 없어요. 얘는 안 돼요. 맞죠? 즉 항상 2개 중에서 1개밖에 안 돼요. 그게 마치 뭐랑 똑같아? 여기에서 A, B, BA 서로 뒤바뀌었는데 사실은 AA 같은 거 1가지로 취급하는 거랑 똑같죠. 즉 2개마다 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우의 수인 4팩토리얼에다가 2팩분의 1이 곱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비율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떤 비율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단순하게 문자를 똑같이 바꾼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불편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런 걸 해볼까? 자, A, B, C, D, E를 나열을 하는데, A와 E 사이에 B와 D가 노이도도 나열을 해달래요. 자, 이렇게 바꿔버리면 단순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풀기가 되게 불편해요. 무슨 말이냐? 봐봐. A와 E 사이에 B와 D가 놓이는 경우를 여기처럼 A가 D보다 뭐 먼저 나온다. 그래서 같은 문자로 바꾸겠다. 라는 방식으로 애초에 풀기가 불가능하고, 얘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나는 원래 A, B, C, D를 자유롭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자유로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 가집니다. 맞죠? 근데 그 중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의 비율을 보고 싶은 거예요. 비율을. 그럼 이걸 만족하는 비율이 얼마일까? 여기서 A가 B보다 먼저 나오는 걸 만족하는 비율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어요. 맞죠? AB, BA 중에서는 AB 한 가지예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 A랑 E랑 B랑 D 네 개 중에서 만족하는 비율을 한번 볼게. 원래 A와 E, B와 D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4팩토리얼 가지예요. 나는 C라는 거는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어. 지금은 정확하게 이 네 개의 문자에 대해서만, 그들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건데, A와 E 사이에 BD가 놓일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가능하잖아. A가 있고, E가 있고, B가 있고, D가 있는. 이런 게 가능해요. 맞죠? 근데 꼭 B, D가 이 순으로 있을 필요가 없죠. 얘네가 자리 바꿀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A, E도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실제로는 얘네도 자리를 바꿀 수 있고, 얘네도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되냐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돼요. 맞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A, B, D, E라는 네 개의 문자를 내가 나열을 할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정확하게 네 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A, B, D, E를 나열할 때가 4팩토리얼 가지였는데 그 4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딱 4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의 4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어디다가?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관점을, 유형을 어떤 비율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방식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찾기와 관련돼서도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길찾기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서 예시로 좀 이따가 문제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중복순열은 중복순열이 중복조합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중복조합은 크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 자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계속해서 문제의 상황을 뭘로 바꿔주시면 좋냐면 방정식의 해로 바꿔주시면 되게 좋아요. 방정식의 해의 표현으로, 해 표현으로 계속해서 변형을 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확통의 이제 어려운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문제 잠깐만 5번, 뭐 6번 이런 거 잠깐만 보시면 5번이나 6번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말로써 표현이 돼 있죠. 막 말로써 표현이 돼 있는 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가 어떤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자꾸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써 써 있는 거를 단순하게 얘는 뭐 그냥 조합인지, 뭐 중복 조합인지, 중복 순열인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뿐더러 중복 조합의 형태는 방정식의 해로 아닌 정수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에는 내가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서 각각의 어떤 특정한 요소들을 어떤 변수로 내가 잡고 걔네를 하나의 방정식의 표현으로 자꾸 바꿔서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5번, 6번 예시를 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항 정리는 사실은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얘는 어렵게는 잘 안 나옵니다. 이항 정리 쪽은 보통 뭐 어떤 개수를 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항 정리의 활용이라고 해서
항등식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걔도 역시 문제에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일단 1번 한번 봅시다. 1번 원순열이죠. 자, 연재가 좋아하는 확통인데 수원 때는 앉아다가 확통은 자네 큰일이다. 보겠습니다. 자, AB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인데 6명의 학생이 원 모양 탁자 어쩌고 왔는데 근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자, 근데 AB는 이웃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나 봐. 근데 되게 쉬워요. 봐봐. 6명이고 이거를 전체에다가 나눠서 풀지 않고 어차피 A, B, C 간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라고 했으니 한 명씩 갖다가 대입을 해주는 게 맞다고. 근데 봐봐라. A랑 B는 이웃하고 B랑 C는 이웃하면 안 돼. 그럼 난 당연히 뭘 먼저 결정하겠어? B를 먼저 결정하겠죠. 왜냐면 A와 B가 이웃하고 B와 C가 이웃하기 때문에 둘의 공통 요소가 B예요. B. 그래서 B를 먼저 결정하는 게 맞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B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C를 결정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공통이 되는 요소를 먼저 결정하시는 게 문제를 풀어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B를 어딘가에 앉힐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죠. 왜? 원탁이 비어있을 때는 이 6개의 자리가 구분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가 될 것이고 A라는 거를 너한테 이웃하게, C라는 거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는 뭐 두 자리 중에 하나에 오겠죠. 2 곱하기. C는 그러면 여기를 제외한 세 자리. 그래서 그냥 곱하기 3. 여기까지가 ABC가 나열이 된 거고 그럼 ABC가 만약에 이와 같이 나열이 됐다면 나머지 3팩토리얼 가지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ABC가 앉아있으니까 다 구분이 되는 자리였고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는 어떤 교차로 사이의 거리가 1자리 그러니까 직교좌표죠. 직교좌표 원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정확히 4번을 움직였고 내가 한 번 통과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요. 항상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대. 그 다음에 마지막 밑줄 출발점과 도착점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봐봐. 원점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 항상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대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 뭐 오른쪽 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예컨대 이런 게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다는 거야.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밑줄 모든 경로의 수예요. 내가 도착할 수 있는 도착지의 수가 아니라 경로의 수라는 거야. 즉 이렇게 간 거랑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를 도착한 거랑 다른 경우로 보겠다는 거야. 그지? 그럼 처음에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은 4가지죠. 4 곱하기. 그 다음에 내가 예컨대 이렇게 왔어. 분명히 내가 그 전에 있던 점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갈 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3가지예요. 직전에 왔던 데는 가면 안 되니까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아래로 갔다면 여전히 위로 갈 수 없죠. 여전히 3가지예요. 그래서 밑으로 갔어. 여전히 위로 갈 수 없으니까 3가지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나 해서 봤더니 약간 떨떠름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출발점과 도착점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즉 내가 매번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운 나쁘게 뺑뺑뺑 돌아서 출발점과 도착점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럼 이와 같은 경로가 몇 가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요거 한 가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또 한 가지죠. 근데 이쪽도 한 가지 총 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을 이렇게 빼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중복 순열의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이 뭐였냐면 재작년 29번 재작년 평가원 29번 문제 중에 문제였고 조금 어려웠던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면 애들의 정답률이 한 90% 아니, 오답률이 90% 이상이 되는 그 정도 한 90% 정도였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있고 이 도로망은 정사각형 R과 길이가 1짜리 정사각형 9개로 이루어진 모양이래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A점에서 출발을 해서 B점을 갔다가
다시 A점으로 돌아올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자, 뭐라고 했냐? 정사각형 아래 네 변을 모두 지나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 중에서 네 변을 모두 지나게 되는 정사각형은 오직 정사각형 R뿐이라고 합니다. 되게 독특하게 출제된 문제 중에 하나였고, 자, 이렇게 돼서, 안 맞다. 이만큼이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R인데, 내가 A에서 B를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R이라는 요 정사각형의 둘레를 다 지나야 돼요. 다 지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능한 경로를 하나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가면 어때? 이렇게 가서 이 점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가서 B점을 가고 다시 B에서 이쪽 반대로 돌아와서 여기를 사각형을 완성을 했죠, 이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방식이 가능해요. 예컨대. 이런 거 가능하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네 변을 모두 지나게 되는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R밖에 없대. 즉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왜? 이런 게 정사각형이 완성돼 버렸죠. 정사각형을 완성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오갈 때 정사각형을 완성시키지 않고 여기서는 오갈 때 정사각형을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의 경우의 수라는 거는 기껏해야 뭐밖에 없냐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돌아오는 경우, 아래로 갔다가 위로 돌아오는 경우 정확히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를 곱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정사각형을 완성시키지 않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찾으시면 돼요. 근데 잘 생각해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자체가 몇 개 없어. 몇 개밖에 없어? A에서 B로 가는 거 6개밖에 없죠. 6개 다 그려서 하셔도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이렇게 간 거. A에서 B 말고 미안해. 여기를 C라고 할게요. A에서 C로 간 거. 자, 여기서 여기로 갔다 칩시다. 여기서 여기로 간다면 그 다음에 C에서 A로 돌아올 때 정사각형을 완성시킬 수 있어 없어? 이쪽에서 정사각형 내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있잖아. 뭐 도리도리야. 친구들아. 이거 완성된 거야 아니야? 가능하잖아. 이런 거 빼먹으면 이제 틀린다고. 그래서 요 경우 한 가지가 존재하는구나. 그 외에는 정사각형을 완성시킬 수가 없구나. 즉 나는 요와 같이 A에서 C로 간 경우에 대해서 돌아오는 경로 중에 가능한 게 5가지예요. 맞죠? 근데 야 A에서 C로 간 게 요것도 있지만 얘도 있잖아. 어차피 얘는 모양이 같잖아.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해줘도 괜찮지. 됐지?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거 위로 간 거 이제 끝났고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한 요 정도까지만 갑시다. 중간까지만 가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간 거 있어요. 당연히 너를 대칭시킨 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항상 대칭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종류 찾고 대칭시켜서 총 2가지 해서 6가지 경로에 대한 판단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볼게. C에서 A로 돌아올 건데 여전히 정사각형을 완성시키면 안 되거든? 좀 정사각형을 완성시키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오는 건 안 되네. 여기 완성되니까 안 되고 이렇게 오는 거는 괜찮죠? 요거 한 가지 괜찮고 이렇게 오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이제 더 이상 이거랑 이거밖에 없으니까 딱 요거 한 가지 있어요. 일단 요거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만약에 내려갔다면 일로 못 가요. 완성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갔다면 요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야? 아까 했던 얘네 5 곱하기 2 뭐야? 2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2 곱하기 쟤랑 아니 다르네요. 그래서 2 곱하기 대칭이라서 2개. 자 마지막 우리가 올라가서 요렇게 간 게 있어요. 요거 있어요. A에서 C로. 역시 너를 대칭시킨 거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즉 역시 곱하기 2를 해서 경우의 수를 찾을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C에서 이제 A로 돌아온 것 중에서 경로 중에 완성시키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요거 가능하죠. 직사각형 정사각형 완성된 거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꺾으면 돼, 안 돼? 꺾으면 정사각형 완성되죠? 안 돼요. 즉 여기서 갔다면 무조건 직진이고 직진에서 했다면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너 따라서 하는 두 가지 있죠? 요거 있어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갔다면 여기로 갔다면 만약에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여기로 가야 되니까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이와 같은 거 한 가지 더 있죠. 그죠? 더 이상 없죠? 그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실수 없이 잘 찾으시고 너랑도 하고 2를 곱해서 답을 내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얘는 이제 답을 냈을 때 사실 자신감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게 과연 맞는 답일까? 이게 뭐 중간에 내가 틀린 거는 없을까? 실수 없이 한번 열심히 여러분도 세 봅시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에 하나이고 얘도 역시 수능 기출입니다. 수능 기출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6까지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선택한 후에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5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두 번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총 5개를 선택을 해야 돼. 총 5개를 선택을 하는데 홀수라는 거, 짝수라는 거는 각각 선택할 수 있는 횟수가 너는 0이나 1, 너는 0이나 2죠. 이렇게. 그럼 내가 총 5개의 문자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짝수라는 거는 쓰면 무조건 2개씩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 짝수를 최대한 많이 쓰면 2개, 홀수 1개 이런 거 가능해요. 그죠? 짝짝 홀 쓸 수 있어요. 총 5개를 표현을 할 때. 그 다음에 짝수 2개, 홀수 1개, 홀수 1개, 홀수 1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또 홀수만 5개 쓸 수도 있죠. 근데 홀수만 5개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1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홀수가 5종류씩이나 있지는 않다는 거야. 그럼 요걸 하면 되겠지. 그럼 봐봐. 얘를 골라주셔야 돼요. 얘네가 짝수 2개를 골라야 되죠. 짝수 2종을 골라야 되죠. 홀수 한 가지 종류를 골라야 되고 걔네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열을 하셔야 돼요. 그럼 봐봐. 짝수 2개 종류를 선택하는 거는 총 짝수는 3개죠. 3개 중에서 그 어느 짝수 2개를 선택할지를 고르셔야 되고 곱하기 홀수도 3개니까 31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나는 예를 들어 짝수 2, 짝수 6, 즉 2 2개, 6 2개, 그 다음에 홀수 3 1개 이런 거를 나열하겠다라고 보겠다는 거고 걔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여기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형태 2개, 2개, 1개 5팩토리얼을 2개, 2개, 1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둘, 하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여기서 짝수 한 가지를 고르는 가지수가 31. 여기서 홀수 3가지를 고르는 게 33. 나머지를 나열하는 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 되겠죠. 짝수 2개만 같으니까 그래서 2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도 수능에서는 4점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이고 아주 어렵진 않죠. 그죠? 개수부터 정하고 나서 개수를 정해야지만 내가 각각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나열하는 것과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다르죠. 왜냐면 여기는 2개가 같고 여기는 딱 2개만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뒷부분이 달라서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가 아니에요. 짝수는 무조건 선택하지 않거나 2번이에요. 한 종류당 이 문자를 쓴다면 예를 들어 3이라는 숫자를 쓴다면 얘는 무조건 쓰거나 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짝수인 4를 쓰는 거는 그 4를 안 쓰거나 4를 2번 쓰거나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5번. 요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까지가 다 중복조합이고 선생님이 문제 구성을 이렇게 했다는 건 사실은 중복조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 쪽이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5번, 6번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29번, 30번에 등장하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5번. 검은색 볼펜 한 자루, 파란색 볼펜 4자루, 빨간색이 또 4자루가 있어요. 근데 9개 중에서
5자료를 선택해서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볼펜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럼 종류 자체가 지금 몇 가지냐면 3가지죠. 그죠? 검은색,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문제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중에서 5개를 먼저 선택을 해. 그 5개를 그 다음에 학생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간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애초에 처음부터 뭐 종류별로 몇 개씩이 정해져 있는지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즉 예를 들면 검은색 1개랑 뭐 파란색 2개, 빨간색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겠다라는 건데 개수가 검은색만 다르다는 건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경우를 무조건 2가지로 나눠. 검은색을 포함해서 나눠주는 경우랑 검은색을 포함하지 않고 나눠주는 경우랑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검은색이라는 건 기껏해야 0 아니면 1이니까. 그래서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검은색을 포함하는 경우. 그럼 검은색을 포함을 했어. 사람은 2명이야. A, B 2명인데 그럼 검은색을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죠. 검은색을 줄 사람을 정하는 가지수가 2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 편의상 1개를 줬다고 칩시다. 이쪽에 A에다가 A가 검은색을 1개를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4자루를 줘야 되죠. 4자루를 A, B 2사람한테 줄 거고 그것의 색깔이 파란색 혹은 빨간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B 입장에서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쳐서 총 몇 개를 받을 수 있냐면 4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럼 봐봐. A가 받는 개수와 B가 받는 개수가 합이 4개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럼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 이거에 대한 순서상을 정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EH4죠. 지금 나는 색깔은 정하지 않고 각각의 사람이 빵개 4개, 1개, 3개, 4개, 빵개까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색은 빼고 생각하면 이미 검은색은 A한테 줬어요. 그래서 A가 검은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A거나 B거나 해서 2를 곱할 겁니다. 앞에 곱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한테 이제 나눠준 건데 잘 보시면 색깔이 2가지 종류예요. 그죠? 색깔이 2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색을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빵개 4개를 받았어. 그럼 얘는 각각이 4개 중에서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만 4개일 수도 있고 빨간색만 4개일 수도 있죠. 그죠? 그거를 정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예요? 내가 4개가 있어. 그 중에서 파란색 혹은 빨간색의 개수를 정해주면 돼요. 이 중에서 빨간색은 0개부터 4개까지 가능하겠죠. 5개, 5개. 얘는 어때? 1, 3이야, 만약에. 얘도 빨간색의 개수부터 파란색의 개수가 0부터 4까지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하나도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일 수 있잖아. 그럼 얘는 0, 3이죠. 미안해요. 3개니까. 4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1개랑 3개를 정하는 거니까. 이 1개가 빨간색 하나, 파란색 빵개, 파란색 하나, 빨간색 빵개 이렇게 2가지가 가는 거고 요 3개라는 게 빨간색 3개, 2개, 1개, 빵개까지 4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돼요. 얘랑 달라요 지금. 여기서도 4개를 정하고 여기서도 4개를 정하는 건 맞는데 이제 따로따로 누가 뭘 받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이 될 거고 2개는 어때? A, B가 각각 빨간색, 파란색을 그러니까 2개씩 받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색깔을 정할 수가 있잖아. 색깔을 정하는 게 몇 가지가 되냐면 얘도 0부터 2까지 3가지, 너도 0부터 2까지 3가지가 돼요. 3 곱하기 3이 되고 다시 너가 2 곱하기 4가 되고 다시 5가 되겠죠. 요만큼의 가지수가 이제 A가 검은색을 받은 경우, 검은색을 포함을 해서 생 경우예요. 그럼 2번째, 검은색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시다. 검은색을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를 이제 나눠줄 거거든. 근데 총 5개를 줘야 돼요. 총 5개를 준다는 거는 순서상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A 더하기 B가 아까는 0, 4부터 4, 0까지였는데 0, 5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0, 5부터 1, 4, 2, 3, 3, 2, 4, 1, 5, 0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B가 5개를 받았는데 이 5개의 색깔을 정할 때 차이가 생겨요. 각각이 지금 보시면 최대 4개까지밖에 없죠. 4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파란색을 받지 않는 빵개부터 파란색을 최대 4개까지 받을 수가 있어서 5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선 상관이 없어요. 아니, 여기서도 상관이 있죠. 왜냐면 파란색, 빨간색이 다 5개까지밖에, 4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정하고 A, B에게 나눠준 이후에 색깔을 정할 수가 있다. 이거 쭉쭉쭉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뭐 다른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방식도 가능하냐면 얘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 A, B에다가 먼저 각각이 받을 개수를 정했죠. 그 다음에 색깔을 정했어요. 연재야, 개수를 정하고 색깔을 정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방식이 있겠니? 확통 잘하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얘네를 A, B한테 나눠줄 때 각각 A, B가 받는 개수를 정한 다음에 그 개수에 따른 어떤 색깔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요 총 5개를 줄 때 처음부터 이 두 종류에서 몇 개를 줄지를 정할 수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파란색 4개와 빨간색 1개를 얘네를 A, B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도 돼요. 똑같이 파란색 3개와 빨간색 2개를 너를 2개와 3개를 너를 1개와 4개를 A, B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도 돼요. 즉 총 5개를 주는데 A와 B가 받는 개수를 먼저 정하고 색깔을 정하는 게 아니라 색깔별로 뭘 몇 개씩 줄지를 정하고 A, B에게 나눠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사실은 두 번째 방법이 더 낫죠. 왜? 얘는 예외가 없어요. 그냥 4개짜리를 여기다가 주기만 하면 돼요. 4개짜리 2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2H4가 될 거고 넌 2H1이 되겠죠? 그냥 곱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2H3이랑 2H2 곱하시고 너랑 뭐 곱할 텐데 밑에 건 다 똑같죠? 그래서 곱하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총 5개를 나눠주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확통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확통이 재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게 다양해요. 사실은 풀이가 되게 다양하다는 것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매번 정형화된 방식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다각도로 관찰을 했을 때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는 그런 재밌는 장점이 있죠. 자, 6번 한번 봅시다. 사실 개인적으로 선생님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가장 좋아합니다. 뭐 과목들 중에서는. 왜냐면 늘 새롭거든. 늘 새롭고 뭔가 재밌는 풀이들이 존재하고. 자, 볼게요. 흰 공 둘, 빨간 공 셋, 검은 공 셋.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하는데 자, 밑줄. 흰 공을 받은 학생은 빨간 공과 검은 공도 반드시 1개 이상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래요. 그러면 흰 공이 있고 흰 공, 다음에 빨간 공, 다음에 검은 공인데 학생이 3명입니다. A, B, C. 각각 흰 공을 받는 경우의 개수를 A 1개, 너를 B 1개, C 1개라고 할게요. 너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2, B2, C2, 너가 3개, 역시 검은 공도 A3, B3, C3, 너도 3개. 자,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서 표현하면 좋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각각의 공의 개수가 총 2개, 3개, 3개인데
각 사람이 받는 그 개수를 저렇게 미지수 변수로 A, B, C로 놨습니다. 자, 근데 조건에 따르면 흰 공을 받은 학생은 반드시 검은 공과 빨간 공도 하나씩 이상 받아야 되고, 마지막에 밑줄 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또 이런 조건이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냥 안 받으면 좋으련만 받지 않으면 무조건 받아야 된대. 그럼 역시 경우의 수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흰 공을 받으면 검, 빨,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럼 흰 공을 받는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 흰 공이 총 두 개잖아. 그럼 흰 공 두 개를 한 명한테 다 준 경우가 있을 거고, 흰 공 둘을 나누어서 주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 첫 번째, 흰 공을 한 명만 받은 경우. 예를 들어 A1이 2라고 합시다. 이렇게. 예컨대 이빵빵이 된 거죠. 이렇게 이빵빵. 자, 이빵빵이 되는 순간 얘네는 1 이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지금 흰 공을 받은 애가 A인데 흰 공을 받으면 나머지 색깔의 공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 그럼 얘네는 어때? 얘네는 원칙적으로 0 이상이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면 너가 1 이상 그 세 가지 종류라서 3H가 나와요. 여기도 3H가 나옵니다. 근데 이 3H라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와도 같냐면 어떤 경우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A2가 3개를 다 받고 A3가 3개를 다 받고 얘네가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처음에 흰 공을 A한테 다 줬기 때문에 B랑 C는 아직 공을 안 받은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 B 입장에서는 빨간색이나 검은색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되죠. 즉 둘 다 0이 되지 않아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3H2 중에서 나는 뭘 빼줄 거냐면 얘네가 둘 다 0인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네가 아예 안 받은 경우 B2, B3가 0인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C2, C3가 0인 경우 얘도 제외해줘야 되죠. 근데 너도 0이고 너도 0일 수도 있잖아. 즉 방금 처음에 얘기한 A2가 다 받고 A3가 다 받고 이런 경우가 있죠. 걔는 그러면 B가 받은 게 0개, C가 받은 게 0개 두 사건의 교집합이에요. 그럼 걔는 다시 더해 주셔야 돼요. 결론,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일단 A1을 정한 거니까 이게 31이고 곱하기 3H2 곱하기 3H2 너에서 빼기 뭘 뺀다고 그랬어? 내가 B 또는 C가 이제 0이 되는 경우를 빼야겠다고 했지. 그러면 B가 아예 받지 않은 경우가 바로 EH예요. EH 곱하기 EH. 근데 B가 받지 않은 거랑 C가 받지 않은 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아요. 다시 더하기. 그럼 둘 다 받지 않으면 A2, A3가 다 들어간 거죠.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흰 공을 한 명만 받은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흰 공을 두 명이 받은 경우 수가 있어요. 약간 문제 살짝 토 나오죠. 근데 여러분 내신 기준에서는 이 정도는 되게 할 만한 수준. 그냥 중간 난이도 정도. 학교 프린트 작년 학교 프린트 기준에서는. 자, 너가 1, 1이라고 합시다. 역시 두 명을 골라야 되죠. A, B, C 중에서 흰 공 두 명이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걔를 고를 거야. 그게 32가 됩니다. 골랐고 편의상 A1, B1이 1이라고 할게요. 저렇게 11빵의 경우. 자, 그럼 너도 한 개 이상이 돼야 되죠. 너도 한 개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그럼 한 개 이상을 준 거니까 양변에서 2를 빼가지고 3H1로 바뀝니다. 3H1로 바뀌어요. 이렇게. 3H1 곱하기 3H7이 된다는 거지. 자, 너에서 상현아 뭐 빼줘야 되니? 정신 차려. 뭐 빼줘야 돼? 연재야 뭐 빼야 되니?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경우라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가 2고 하나가 1이라는 거잖아. 즉 2H1 곱하기 2H를 빼주시면 돼요. 그만큼. 답이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리고 6번 되게 이것도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가 딱 여러분 기준에서는 수능 30번 혹은 29번 정도. 뭐 쉬워 보이는지 어려워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그냥 딱 중간 정도 난이도 30번 그냥 무난한 중간 정도 난이도. 넘어갑니다. 거의 다 했어요. 네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네 문제만 하고 마칠게요. 옆에 설명하는 거를 한 1시간 이하 정도만 하고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자, 7번 보시면 심플하죠. 네 자리 자연수인데 각 자릿수의 합이 정확히 14래. 그러면서 자리의 수가 모두 홀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홀수 동그라미 하시고 홀수가 되려면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먼저 A 원래 네 자릿수니까 B, C, D 너가 14인 거죠. 14. 근데 요 녀석들이 네 자릿수니까 너는 1 이상이고 9 이하가 돼야 돼요. 너는 0 이상이고 9 이하가 돼야 되죠. 얘는 다 마찬가지예요. 얘는 다 똑같이 0 이상, 0 이상, 9 이하, 9 이하. 어차피 자릿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9까지밖에 될 수가 없고 정확히 네 자릿수라고 했기 때문에 맨 앞에 거는 1보다는 커 나갔다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너를 홀수라는 조건을 포함을 시켜서 식을 바꿔봅시다. 자, A라는 거를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2 A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꿀게요. 이렇게 홀수라고 했으니까 B도 2 B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꾸고 2 C 프라임 플러스 1로 2 D 프라임 플러스 1로 홀수 조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플러스 1로 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바꾸고 나면 A 프라임의 범위가 달라져요. A 프라임은 얼마부터죠? A 프라임은 이제 0부터 시작해요. 그죠? 왜냐면 0 들어갔을 때 정확히 1이니까. 그 다음에 9까지니까 얘가 정확히 9가 되는 숫자는 A가 4가 돼야 되죠. 4까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식을 이제 쭉 정리를 합니다. 양변에서 1씩 다 빼주고 이렇게 4를 빼겠죠. 2로 나누시면 5가 나와요. 결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는 5가 나오고 각각의 범위가 0 이상이고 4 이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건 이제 얘네에 대해서 다 공통이죠. 그죠? 그럼 일단 0 이상이니까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고 근데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한선을 넘어가는 것들은 빼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 전체 경우의 수를 4H5라고 쓸 텐데 이 4H5라는 경우의 수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5 빵빵빵 이런 게 가능하죠. 뭐 빵, 5, 빵빵 이런 게 가능하죠. 즉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4를 넘어가는 경우를 다 빼주셔야 돼요. 4를 넘어간다는 거는 5 이상이 되는 걸 빼는 거죠. 그게 몇 가지냐면 4가지예요. 답이 그냥 4H5-4가 나온다. 넘어가서 우리 8번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세요. 가번 조건은 굉장히 간단하고 나번 조건을 잘 이용을 해서 풀어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 14 A 빼기 B 빼기 C 빼기는 2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가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찾기 쉽고 나번 조건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A는 B는 셋 다 2가 아닌 거죠. 그죠? 0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0이 되면 안 되는 경우의 수를 세기가 불편하니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 여사건을 활용을 하죠. 즉 A가 2거나 B가 2거나 C가
2가 되는 경우를 적절히 잘 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집합과 명제를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실수 없이 잘 표현하셔야 돼요. 은비는 여기만 오면 졸린가 봐. 또 10분 전에 깰 거지 너. 너 자꾸 그럼 여기로 옮긴다 자리. 사실은 그냥 자리에 되면 앞에서도 자죠. 선생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제일 안 무서운데. 아, 엄마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거든. 선생님 그래도 가끔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럴 때 뭐 이제 무섭게도 하시죠? 그러면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상현아 풀었니? 아직 졸립니? 그래? 좋아. 연지야 풀었니? 풀고 있니? 거의 풀었어요? 가를 만족하는 전체는 일단은 쉽죠? 가를 만족하는 전체는 일단 4H14라고 쓸 것 같아요. 3H14.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내가 풀어내려면 사실은 나번은 이대로 풀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너의 여사건인 이게 되는 경우의 수를 이제 전체에서 빼려고 합니다. 이걸 선생님이 이제 보통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얘가 이제 가고 너가 이제 난데 봐봐.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야. 가, 교집합, 나. 나는 얘를 구해야 돼요. 맞죠? 근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하냐면 가를 만족시키는 전체에서 뭘 빼주냐면 가를 만족시키면서 나의 여사건을 만족시키는 것에 교집합을 이렇게 빼준다고. 그럼 이제 가교 나가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이걸 찾는 거예요. 너를 찾겠다는 거는 너를 찾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식의 의미는 A가 이거나 B가 이거나 C가 2라는 얘긴데 A가 2가 되는 경우는 A 2 갖다 넣으면 2H10 2일 거 아니야. 이게 A가 2일 때야. B가 2일 때, C가 2일 때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교집합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 교집합을 빼줘야지. A, B 둘 다 2면 C는 자동으로 얼마냐면 10이죠. 즉 2, 10 이렇게 된다고. 그게 한 가지예요. 근데 A, B가 2일 수도 있고 B, C일 수도 있고 C, A일 수도 있고 세 가지죠. 세 가지. 이렇게. 얘가 바로 누구냐면 너예요. 물론 3개짜리 교집합이 있는 문제도 있겠지. A, B, C가 둘 다 2일 수도 있겠지. 근데 A, B, C가 둘 다 2일 수 있나 해서 봤더니 그런 경우는 없잖아.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가 돼야 되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14가 아니라 6이었더라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B, C가 셋 다 2가 될 수도 있죠. 즉 3개짜리 교집합이 존재하는 상황이지. 그럼 그 경우에는 걔를 다시 더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 너 빼기 너. 즉 저거 3H14에서 요만큼을 빼시면 돼요. 이런 거 명제 깔끔하게 잘 풀어주셔야 되고 9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9번 비슷하고 간단하게 보시면 9번, 10번은 쉽습니다. 자, 다음 조건 만족하는 음화인 정수 역시 순서상의 개수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D가 이상하죠 갑자기? 마이너스 D는 9 그리고 D는 4보다 작고 나갔고 그리고 0보다 커 나갔겠죠? 그리고 C는 D보다 커 나갔대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적당하게 막 식변형 해가지고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냥 풀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D를 결정을 하면 D에 따라 C의 범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복적 뭐 요 정도가 가장 정석적인 풀이인 거고 요거 혹시 보이나요? 이렇게? 왜냐면 너를 이항시키면 되거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너가 0 이상인 거야. 그지? 그래? 그러면 요 변수 자체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얘가 그러면 0일 때, 뭐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정해지면 어차피 D라는 거는 0부터 4까지거든. 그리고 얘가 0 이상이 돼야 돼서 C 빼기 D라는 거는 최소값이 0, 그리고 최대값은 D가 0일 때, D가 0일 때 C가 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는 뭐 그냥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하나씩 넣어볼게요. 그럼 봐봐. 너가 D가 0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그냥 9가 되겠죠. 얘를 이항을 시켜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D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서 결국에는 A 더하기 B가 그러면 C는 지금 0 이상이니까 그냥 C는 9. 요게 지금 D가 0일 때예요.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D가 1이면 역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번에는 이항을 시켜서 10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C라는 녀석은 분명히 아까 D보다 커 나타야 됐죠? 이렇게 되죠. 그럼 너도 C'으로 바꾸면 다시 9가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너도 9, D가 1 커졌는데 C가 또 범위가 1 커져야 돼서 여전히 이 식 자체는 다 3H 9가 되겠죠. 너도 3H 9가 되겠죠. 계속해서 3H 9가 되고 D가 0부터 4까지니까 이게 몇 개 있냐면 5개 있겠죠. 그래서 요게 중복조합의 형태로 표현이 됐고, 마지막 10번 이항정리는 사실은 요 기출문제 중에서는 어려운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요 정도 그냥 흔하게 잘 나오고, 자 보시면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x분의 전체제곱 곱하기 x 빼기 2의 5승, 너에서 이제 x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x의 개수. 그럼 x라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x의 0승부터 x의 5승까지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는 몇 승부터 몇 승까지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x의 4승 나올 수 있고, x의 제곱 나올 수 있고, 아니지, x의 1승 나올 수 있고, x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걸 이제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냐면, 얘를 다 거듭 제곱한 게 x 4제곱, 얘를 다 거듭 제곱한 게 x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근데 너와 너의 차수가 마이너스 3차 나죠. 그게 마이너스 3차씩 줄어들어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x의 3승 빼기 2, 아니지, x분의 2에 10승이 있다고 치자. 얘는 차수가 어떻게 되냐면 x의 30승부터 시작을 하겠죠. 마지막에는 x의 만 10승까지 가요. 근데 너랑 차수 차이가 있죠. 마이너스 4차 차이 나죠. 너가 3, 너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4씩 줄어들어요. 마지막에 여기까지 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수가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고, 그럼 마지막에 x의 1승이 되려면 이쪽에서 누구랑 곱해져 있는지는 알면 된다. 예를 들어 x의 4승이 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x의 1승 괜찮나요? 너는 괜찮네. 얘랑 곱해지면 되네. 이렇게. x의 마이너스 2승도 괜찮죠? 여기서는 x의 3승이랑 곱해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 x의 1승이 나오려면 한 번씩 선택이 돼야 되잖아. 즉 이쪽은 이씨 1 곱하기 너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이쪽 x의 0승이니까 상수항 마이너스 2의 5승,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승이 되려면 얘가 이제 제곱이 되는 거죠. 2c2 곱하기 얘는 어차피 1이고, x의 3승이 되려면 너가 3번 5c3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2번, 그렇지. 이만큼 너랑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해서 찾으시면
되겠다.